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전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문재인 정권이 말은 친중 반미하는데 지금 친미 반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알람 등록 부탁드립니다. 이게 구독 신청이 계속 풀린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채널 한미역사문화연구원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작권이 없어요. 다 포기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알아서 올려놓으시고 재편집해서 알아서 올려놓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가십시오. 예. 자, 그리고 자발적 유료독자 좀 신청 좀 해주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새로운 방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정치방역에 들러리 선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녁, 목금 저녁 9시 고용일 성상훈의 시멘스 클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문재인 앤 바이든 정권의 남자가 여탕 가는 법 추진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9시 방송 널리 봐주시면 좋겠고, 정치방역에 들러리 선 윤석열 검찰총장, 요게 1편입니다. 요것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우리 또 문재인 아저씨가 또 시진핑한테 전화를 했다고 또 대서특필이 됐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야, 중국 해군이 연일 우리 서해를 압박을 하는데 너 뭐하는 거냐, 정신 있냐 없냐, 네가 국군 통수권자 맞냐, 그죠, 중국 공산당이 6.25 때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팩트만 보면은 문재인 청와대가 친중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부터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중국 유튜버가 김치를 담그며 김치 자기 거다, 그래 한복도 자기 거다. 지금 이제 이거는 중국의 공산당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동북공정 끝났고 고구려 백제사 자기 걸로 만들었고, 이제는 한국 문화까지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대선에 국방정보국에서 미 대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미 의회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한국도 불법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냥 한국 집어삼키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프리즘 미사일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사거리 700에서 800km 다연장 로켓이죠. 예전에 에이테킴스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300km 날아가는데, 이거를 사거리를 연장한 게 프리즘이라는데, 이거를 한국에다 갖다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천무2를 양산을 해야 되는데 공장에 불이 났다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산이 안 되니까 그게 한 400-500km 된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미국이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700km 800km 짜리 다연장 포인지 미사일인지 어쨌든 간에 저런 걸 한국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에 설치된다고 하면은 평택 블라디보스톡이 800km 79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F-35 스텔스기가 슥슥슥슥 날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좌표를 찍어주면 이제 저 포로 쏜다는 거죠. 평택의 산동반도 전역이 다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이게 760km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평택에서 북중국 700km만 해도 대련부터 해가지고 저 만주 전역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평택이 아니고 이 동두천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잘만 하면 저 천진시까지도 이제 사격 범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그 이 포를 쏘면 하늘에서 이게 자탄이 수류탄만한 게 쫙 나눠지면서 이제 축구장 한 3배 면적을 갖다 초토화시키는데, 그런 게 뭐 700km, 800km 밖에서 그냥 날아간다는 거죠. 뭐 그런 게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답니다. 그런 걸 갖다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에서 상하이 837km인데, 이게 만약에 군산에도 미 공군 기지가 있으니까 군산에서 쏜다고 하면은 상하이, 항저우, 닝보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와, 대포인데 대포가 이거 저기 1600km 날아간대요. 이거 2023년에 뭐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한국에 배치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1600km 보면 어디까지 가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면, 평택에서 쏘면 붉은 원이 1564km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전역이 다 들어가는, 중국, 러시아, 뭐 북중국, 상하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한국에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왜 그 반중 친미 정권으로 돌아섰는가? 자, 보시면요, 그 50인승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그 백령도 공항을 2026년까지 뭐 짓는다고 하는데, 국방부하고 국토부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야, 돈 없다 이래가지고 내년으로 밀렸대요. 근데 여기 활주로 방향이 저 북중국 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련, 여기 백령도에서 대련 290km고 북경까지 745km인데, 한국의 FA50이나 F16 같은 그 단발 엔진, 덩치가 작은 이 전투기들은 예를 들어서 그 수원에서 이제 출격을 하면은 북경까지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기가 힘이 듭니다. 작전 반경이 짧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 백령도에서 내려서 기름을 바꿔서 출격을 한다면은 북경까지 때리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장거리, 그 뭐 타우루스 같은 미사일이 사거리가 500km인데, 그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사거리 400km급으로 만들어서 그 FA50에도 한 발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FA50이 지금 한 60대 정도 되니까 F-15 같은 대형 전투기가 폭격하러 안 가도 조그만 애들도 이제 자기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반발하는데 그냥 또 추진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은 친중 뭐 하는데 행동은 반중 친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문재인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말은 친중이에요. 너 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뭐 작은 산봉우리, 작은 꼴짝인가 뭐 그런데 지금 인도에다가 한국산 무기 왕창 팔고 있어요. K9 붙어 가지고 비호 복합 뭐 탄약 뭐 미사일 등등등 온갖 거 다 갖다 지금 팔고 있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인도에다가 말은 친중하면서 인도에다가 한국제 무기 왕창 갖다 팔고 있고, 인도는 그 무기 가지고 중국 때리는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남아에서 그 중국산 무기 대신에 지금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애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필리핀에도 그 3,000톤급의 그 호세 니잘함이라고 이 함정을 수출을 하고, 야, 원 플러스, 우리나라는 원 플러스 원을 좋아해요. 한 개 사니까 또 뭘 끼워줘요? 우리나라 30년 넘어가지고 그 퇴역한 충주함 이런 것들 공짜로 주는 거야. 뭐 1달러인가 1달러에 줬다나 100달러에 줬다나 뭐 하여튼 거의 거저 준 거지. 뭐 수리 조금 해가지고 근데 말이 좋아 한국이 30년 썼지. 그 안에 보면은 뭐 대잠수함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 필리핀 해군들이 그전에는 그 중국 잠수함이 자기 앞바다로 돌아다니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아빠도 다 돌아다니는 거지. 필리핀의 아파트에 중국 잠수함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중국 함정들이 자기한테 그 레이저 빔을, 미사일 쏘기 전에 레이저 빔을 비추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레이저 수신 경보기 없어가지고 한국에 구형 그 함정을 받아오고 또 신형 그 함정을 받아오니까 구형 함정에도 레이저 수신 경보기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야, 이제 필리핀이 완전히 신이 났어요. 해군력도 키우고 지금 한국산 F-50 전투기도 사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필리핀은 주지 말라고 그런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필리핀에 다 줬습니다. 그리고 20억 원의 중국인에 넘어갈 뻔했던 서해의 경렬 비월도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국가관리연한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뭘 만든다? 항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선착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경부두, 해군부두를 만들어 가지고 서해 바다를 이렇게 이제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경렬 비월도 여기 섬이 3개가 있는데 이 제일 먼 거리가 한 2km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메워가지고 섬 저거 메우는 거 저 정도야 뭐 쉽죠. 뭐 새만금도 메우는데 군사공항하고 해군 및 해경 기지 그리고 뭐 이지스 오션 미사일 방어망 이런 거 망창 갖다 깔아가지고 그냥 여기를 갖다가 이 불침 항모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을 침공을 하려고 하면 저기를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흑산도 공항을 저기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수요가 처음에는 3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14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활주로가 저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출격을 하면은 이제 칭다오 쪽을 때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서해에 공항이 생긴다는 건 중국한테 상당히 지금 불리한데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도 이제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하는데 제2공항이 이제 또 민군 겸용 공항이죠. 그러니까 거기 환경단체들이 막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안에 지금 백령도도 그렇고 저기 흑산도도 그렇고 뭐 공항 짓겠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은 좋아라 하는데 거기 환경단체들이 가가지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울릉도도 공항 짓겠다고 하는데 울릉도는 그 환경단체들이 가서 반발 안 해요. 왜? 일본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단체라는 애들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탈원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대한민국의 환경단체들이 누구냐면 다 북한 지령받고 아니 중국 지령받고 있는 그런 애들이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뭐 맞물려 있는 애들이 환경을 뭐 환경단체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그 중국을 겨냥하는 그런 공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북한 쪽에 보니까 북한 쪽에서 지금 최근에 LA 타임즈하고 뭐 영국 인디펜던트 지에 나온 게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대련 앞바다에 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국토전략 TV에 가서 보십시오. 예. 자 그리고 그 구글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또 인공섬을 또 압록강 입구에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단동에서 이 압록강 쪽으로 못 나오게 신도 황금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를 섬으로 만들고 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발해만에 이게 지오 X 프로라고 이게 뭐 에너지 전문 신문인 것 같아요. 그 영국의 박사가 저기 탐사하고 기고문을 쓴 게 북한의 석유가 한 50억 배럴 정도 묻혀 있다. 사업만 문제에. 그런데 이게 발해만 유전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야씨 서암만 유전을 해서 단독으로 뽑았으면은
발해만 유전 양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막 이제 하지 마라, 단독으로 개발하지 마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뭡니까, 원유 개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 아까 제가 보여드렸나요? 여기 보시면 남파 앞바다에 유전 개발 합의했다고 2019년 1월 23일 날 기사가 났습니다. 이 미중 무역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이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하고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한테 삶은 소대가리 새끼야 계속 욕을 한 게, 야, 우리는 친미 반중하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반중 친미할 거냐, 임마. 본사의 방침이 바뀌었으면 이 삶은 소대가리 새끼야, 빨리 임마 본사 방침에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욕한 게. 그래가지고 저기 서해에 인공섬을 짓는데 저기다가 방사포 기지를 만든대. 방사포 기지. 뭡니까, 중국 해군이나 공군이 날아오면 뭐 그냥 박살내버린다고 화끈하게 싸우는 거, 미국 입장에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뭐 했냐면 2017년 9월 5일 날 38년 만에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못했던 거를 미사일 족쇄를 풀었는데, 탄도 중량이 커진다는 건요, 이 핵탄두도 탑재를 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공위성 장거리 2020년 7월 28일 날은 장거리 로켓 개발 고체 연료 족쇄도 풀었다. 이게 뭡니까? 인공위성 발사 비용이 대폭 감소를 해가지고 대량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정찰 위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게 이 지구 둘레를 한국판 GPS를 만든다는 거죠. 인공위성을 몇십 개 띄우고,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몇십 개 띄워가지고 북한 지역을 뭐 분 단위로 이게 확인할 수 있게끔 뭐 그래 한다고 합니다. 북한만 보겠습니까? 중국도 보는 거지. 그리고 또 뭐래요? 2019년 5월 7일 날 한미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 개발하기로 추진했다. 이게 뭡니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제 미국이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달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뭐야,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기술하고 똑같은 기술이고, 한국의 방산업체들, 미사일 업체 만드는 업체, 항공기 업체, 뭐 함정업체,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저기에 참여를 하니까 한국의 방산업체 기술이 늘어날 거고 높아질 거고,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다가 달 착륙선 대신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2017년 9월 20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위 관계자 양국 실무 논의 끝났다. 농축 우라늄 연료 도입도 협의 계획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핵잠수함 만들겠다고 이미 합의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은 반미 친중하는데 행동은 친미 반중이에요. 한국 사람도 지금, 한국의 국민들도 지금 뭡니까, 문재인의 거짓말 때문에 속는데, 중국도 문재인 거짓말 때문에 속고, 북한도 문재인 거짓말 때문에 속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김정은이가 육자회담하고 있었으면은 북중러 한미일 해가지고 영원히 안 끝나는 싸움을 할 건데,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거짓말하고 트럼프한테 거짓말하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문재인 뭐래서 아유 저 핵 포기하기로 했다고 그래 거짓말하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아유 미국이 제재 풀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미국하고 서한만 분지 원유 개발하기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거 아닙니까? 한국만 세척 끌고 오니까는 뭐 합의해요. 어쩌겠노. 그러니까 문재인의 거짓말이 여럿 잡는다. 자, 그런데 중국도 지금 때려잡고 있네요. 지금 자, 미 해군 분석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 미국은 기술 이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뭐 이런 것 때문에 핵연료 제공을 미국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기술이 아닌 독자적 기술이나 다른 나라 기술이면 문제없다. 아예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해주니까 알아서 해라 이 자식들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한국이 2004년에 그 핵잠수함의 그 탑잘 원자로 기본 설계 마무리했고 원자력 부품도 100% 국산화 달성했고 독자 개발 추진해도 간섭할 나라가 없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이건 2007년도 기술입니다. 핵연료 국산화에서 수출까지 한국 핵연료 개발의 역사와 함께하다. 핵연료 생산 10년 국내 원자력 핵연료 공급 이게 2007년도 기술인데 지금 13년이 지났으니까 한국의 핵원료 기술이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너희 알아서 해라 막 기술 다 있는데 왜 자꾸 징징거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2024년에는 국산 경항공모함 만든다가 6개 핵심 기술을 또 개발을 착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이 항공모함 만든다니까 한국도 항공모함 같이 맞대응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국방장관하고 이 영국 국방장관하고 또 뭐 전화하고 야 뭐 언제 한번 갈게 뭐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애들이 왜 오겠습니까? 한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이 없어가지고 항공모함 유지를 7만 톤급을 유지를 못하니까 야 너희 사가라. 그러면 우리가 저기 또 핵기술 우리가 주지 너가 없는 거 우리가 다 줄게. 너희가 지금 중국을 당장 견제하려고 하면은 지금 항공모함을 건조를 해가지고 몇 년 걸리겠니? 못해도 건조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10년 그 뭐 테스트하고 하면 한 10에서 15년은 걸리지 않겠냐. 지금 중국이 당장 위협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가면은 우리가 설계도도 주고 이 운영 노하우 다 알려줄게. 그러면 네 돈만 꽂으면 너희 당장 내일부터 항공모함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항공모함 끌고 한국에 방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려고 이거 사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영국이 거문도 와가지고 거문도를 점령했다 그러는데 그때 왜 거문도를 점령했냐면은 러시아가 들어와요. 러시아가 원산을 점령한다고 원산을 그러니까 원산을 점령하러 들어오려는 첩보를 1년 전에 입수하고 거문도에다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러시아 너 들어오지마 물러나 우리도 물러날게 그래 된 겁니다. 그 거문도에 그 당시에 월급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거문도 경제가 호황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거문도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종한테 여러가지 무기도 최신식 무기도 전수하고 러시아 좀 막아달라고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 막아달라고 했는데 고종이 아간 파천해버리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망명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영국 그 일본한테 야 안되겠다 너희가 해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은 그냥 무릎으로 두들겨 깨부숴가지고 그렇게 개방시켰고 한국은 살살 달랬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100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야 항공모함 줄게 설계도도 줄게 핵기술 다 줄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을 때려잡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겠다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북한 아니 저기 G7에 가면요 중국은 완전 개망신 당하잖아요. 중국 완전 개망신 당하지. 중국이 G2라 했는데 무슨 G2 G7에 1, 2, 3, 4 7 플러스 알파로 호주 인도 한국까지 가는데 중국이 못 들어가면 중국이 G2가 거짓말이지. 그거 완전 시진핑이 연맥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문재인을 앞세워 가지고 중국을 연맥이는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 하늘의 통신감청 예술용 땅엔 온라인 값이 프리지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NSA라고 미국의 그 국토안보국인데요. 첩보위성이 120개고 하루에 30억 건을 감청한답니다. 그 뭐 이메일, 전화, 뭐 컴퓨터 전부 다 팩스 다 감청한다는 거죠. 숨소리까지 분석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이제 판문점에서 그 걸어가지고 의자까지 가는데 뭐 1분에 숨 몇 번 쉬었다고 그것까지 뭐 나올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PC를 갖다가 이 미국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탄도미사일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미군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핸드폰 이거는 워키토키 무전기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넷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의 인트라넷,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을 이게 개방을 한 게 그게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쓰는 GPS, 그거는 미 공군이 관리하는 군사위성 GPS 위성에서 주파수를 일부 조금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핸드폰, 삼성 핸드폰 안에 뭐 들어있어요? 안드로이드, 그거는 구글 미국 업체가 만들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우리 여기는 MS 워드, MS 윈도우도 미국의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감청되고 도청되고 지금 하고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리고 모든 방어벽을 다 깨부숴버리고, 예전에는 이 기사에 보면은 저기 메르켈 독일 총리를 이제 감청했다 뭐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 보면 중국도 다 감청하고 도청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기가 뭘 했든 간에 지금 미국에 다 감청돼 가지고 다 약점이 잡혀 있고, 그리고 북한은 또 북한대로 약점을 잡고 있고, 한국에서 북한에 올라간 사람들 성접대 받고 뭐 북한 가서 마약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사진 찍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 여기 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앞세워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인영이는 그것도 모르고 야씨 코로나 뭐 치료제 갖다 주겠다고 뭐 그딴 소리 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암살팀들이 한국의 거물급 친중 세력들, 친중 인사, 친중 간첩들을 숙청하고 다닐 겁니다. 왜? 북한 앞바다에, 서해 앞바다에다가 중국이 자기 석유 뺏어갈까봐 인공섬 돈도 없는데 인공섬 만들고 거기다 미사일 기지, 방사포 기지 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친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한국의 좌파 매체들, 원래 좌파 매체들은 언론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다 이걸 통제합니다. 시스템을 논조를 통제하는데, 그게 북한에서 이렇게 지령이 내려온다고. 근데 지금 갑자기 한국의 좌파 매체들이 문재인 정권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어느 매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하도 좀 탄압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북한에서 이게 다 등을 돌리고 작업하는 거죠. 뭐 그래 보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친구들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표적인 친중파 중에 한 분 돌아가신 분 있죠. 뭐 그런 분도 생길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뭐 쿠웨이트, 네덜란드, 독일, 말레이시아, 뭐 에스토니아, 뭐 이런 내각 총리들,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동시다발적으로 사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드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57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좀 뭐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분석했을 때는 미국의 나토의 유럽에 있는 미군이 이거 작업한다고 이제 저는 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 로스차일드가 키운 인물들이 다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정치인, 언론인, 뭐 기성학자들 다 유명인이 되어 있습니다. 땡땡 장학회가 있는데 제가 장학회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안에 장학회 안에 100%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극소수가 그런 거니까, 그런 땡땡 장학회로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인재들 중에서 쓸만한 애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단 섹스 시키고, 아동 거시기 시키고, 소아 거시기 시키고, 남자 여자 거시기 시키고,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 가면은 뭐합니까? 다 사진 찍잖아요. 밤에 이상한 거 시키고. 그래가지고 각 나라로 돌려보내가지고 그 나라에서 정치인이 되게끔 후원금 밀어주고, 언론인이 되게끔, 뭐 학자가 되게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깔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이번에 야, 너 이런 짓거리 한 거 이거 언론에다가 한번 터져줄까? 어떻게 물러갈래? 계속 있을래?
우리가 끌어내릴까? 너 내려갈래? 이제 뭐 그래가지고 제가 끌어내린 거 아닌가 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문재인 정권이 왜 저렇게 저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저기 뭐 저러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신다. 그리고 CIA가 우리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라 생각했는데 MI6가 CIA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MI6가 영국의 정보기관 MI6가. 그런데 MI6가 만들어주면서 자기 사람을 다 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따까리 노릇하는 게 CIA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CIA가 바이든 쪽에 부정선거 중공이 부정선거 개입했다는 거를 보고서를 내려고 하니까 CIA 직원들이 방해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CIA가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MI6도 개입이 됐고 영국도 이태리가 대규모로 개입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온 게 로마 바티칸 로스차일드가 CIA 뭐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리 그 마피아 두목이 낸시 펠로시 아버지가 미 하원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아버지가 이태리 마피아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이든 밀어주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NSA가 지금 트럼프 편 아닙니까? 미 군부가 이제 트럼프 편인데 그거를 다 작살냈다고 저는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A의 C, 센트럴 인텔리전시 에이전시 C가 센트럴이 어딘가 했더만 본초 좌우선 그리니치 천문대가 지나가는 본초 좌우선 영국 런던이 C라 하더라고 센터. 그래서 52년에 NSA라는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트 미국을 방어하는 거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52년에 또 만들었습니다. 비밀리에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2017년 5월 5일 자 기사인데 이때 한창 대선할 때죠. 문재인 후보 지지 탈북민에게 돈 뿌려줘 중국 금융 다단계 회사 개입 의혹이라는 미래한국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LCFHC 이런 가입 신청서를 내면은 여기 보시면 150만원 상당을 교환하는 1380달러 그러니까 150만원 상당을 화폐를 교환해 줬다는 거, 이거 신청서만 써내면. 그런데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LCFHC가 영국의 금융부호 로스차일드가와 중국 정부가 함께 봉황코인이라는 전자화폐를 발행한 다단계 회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LCFHC는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로스차일드가가 만든 회사다. 중국 국영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한 중국 정부기관이 관여하는 LCFHC 회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금이 로스차일드가 자금이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로 저 대선 때 풀렸다. 그렇게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서 수없이. 근데 사람들은 설마 하다가 요즘에 서야 아차 그렇구나 하는데, 이거 내가 이거 2017년 18년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했잖아. 2019년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경찰이 저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촛불 집회 할 때 몇 개월 동안 촛불 집회 했는데 가수가 나오면요 무대가 한 20억에서 30억 들어갑니다. 조명하고 뭐 사운드가 좋아야죠. 그러면 그거를 10번만 해도 한 200억에 300억인 그거 한 몇 개월 한거 아니면 그러면 돈이 1000억이 넘어가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 민주노총 자금으로 그게 됩니까? 회비로 다 저런 뒤에서 저런 게 있지 않았는가 하고 로스차일드가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공작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언론도에도 다 뿌려지니까 언론도 많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그때 알바들 사가지고 동원하고 중국 유학생도 촛불 집회 뭐 나오고 그랬는데 문재인이
로마 카톨릭 신자 아닙니까? 카톨릭 신자고 디모테오. 그리고 바이든이 그 또 로마 카톨릭 그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 바티칸 뭐 이렇게 지금 바티칸 뭐 저기 로찰드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그 짓거리나 바이든이 하는 짓거리나 지금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진핑 주석님 그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돼요. 문재인하고 손잡은 사람들 모두 망했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문재인 지지했다가 소상공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거는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랬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 나이 60 넘은 저 양반이 그 가녀린 여성이 지금 몇 년, 3년 됐습니까? 4년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 저 국민의힘 저거는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이 죄가 있고 없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저기 죽어가고 있는데 그만하고 빼내자 풀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쁜 게 코로나 그 자가검진 키트 우리 해외에 수출하잖아요. 한 2만원이니까 해외에 살 수 있다며. 그러면 해외에 수출하는 거 왜 국내에다가 수출 안 하냐 하고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잖아.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 가지고 자기가 검진해보고 내가 이상이 있으면 집에 쉬면 되는 거고 전국의 상인들 다 문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저기 민주당이나 싸우는 것 같지만 둘 다 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김종은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당대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다 공산주의로 가는 이제 뭐 이 시발점인데 북한에서 죽어가는 2,500만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전국의 목사님들. 예? 목사님들, 전국의 목사님들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사람이 북한에서 2천만 죽어가고 근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2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통일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 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저기 뭐 커뮤니티에다가 요거 올려놓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가 종교 통합을 찾다 보니까 매우 무서운 내용이 나와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건 조선일보에 1987년 4월 23일 날 성철 스님이 쓴 글이 실렸는데 나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거를 꾸민 게 아니고 나도 보다가 놀래가지고 이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거 성철 스님 우리나라 불교계 거의 거장 대부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 이런 글을 저기 쓰셨고 이게 조선일보도 났고 경향신문도 났고 그랬더라고요. 그 당시 언론에 전부 회자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불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찾다 보니까 뭐 불교 신문도 그렇고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놀래서 그냥 사실관계 정보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소승불교인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불교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뱀을 이렇게 해놨더라. 이 뱀. 이 불교신문에 난 겁니다. 제가 이건 인도. 그러니까 종교통합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니 뭐니 고통을 받는 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종교통합하는데 전부 다 거의 90% 이상 찬성하든지 모른 척하고 있고 동성애가 퍼지고 낙태가 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 죽어가고 있고 북한에 사람이 2,5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사기쳐가지고 돈 빨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새끼들 지옥 가는 거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지금 사탄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 저기 뭡니까 지옥 갈까봐 코로나 이거 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막는 거지. 제 말 틀렸습니까? 종교개혁이 아닌 종교통합을 외치는 현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다 이 사람들이 사탄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는 뭐 주일 예배 성수해야 된다고 하다가 요즘에 왜 주일 예배 안 합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는 요즘에 교회 망할 것 같으니까 예배 하자고 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 통합은 국민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바다씨 새로운 방송인데요.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바다씨인데 우리가 씨앗이라고 표현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시맨스 클럽 그리고 클럽도 있습니다. 클럽에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이오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용일 성상으로 시맨스 클럽. 저희가 새롭게 이제 하는 방송인데요. 첫 번째 방송은 정치 방역에 들러리 선 윤석열 검찰총장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금 저녁 9시에 하니까요. 오늘 저녁 방송은 문재인 바이든 정권 남자가 여탕 가는 법 추진 이겁니다. 제가 기독 자유통일당의 홍보위원장이 된 게 저 혼자서 하니까는 하도 탄압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당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경찰이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사이트 광고비 다 끊어버리고 그래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17번으로 좀 이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자발적 유료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황금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런 책은 여러분 사서 자녀들한테 좀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카드 가능 한국 산업화 근현대에 숨막히는 역사가 화보집과 내용이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010-683-0325 그렇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희가 뭐 이런 방송하고 노력하는 게 국민들 깨우려고 개몽방송 하는데 다른 이야기 하면서 뒤에 조금씩 섞는 게 다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통일해야 되고 복음 통일해야 되고 중국도 복음 통일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자발적 후원자가 좀 되어주시면 자발적 유독자가 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RS 후원은요 1877-0248 그리고 이 방송 다운로드 받아가서 알아서 편집해서 알아서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리십시오. 저희는 모든 저작권 폐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널 한미역사문화원에도 문화연구원에도 이거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